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업데이트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두 번으로 나눠갖고 방송하는 바람에 알찍도 폭망, 덩달아 전국구도 살금살금 망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희가 엄청 반성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딱 한 번 깔끔하게 압축 성장의 비결을 따라서 단 한 편으로 단 한 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들을 때까지 저희는 악착같이 버팁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집 나간 시청자 여러분, 집 나간 청취자 여러분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The God of Four. 네, 반갑습니다. 예. 윈지코리아의 박시영입니다. 내 긴장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 생에 이렇게 예. 작은 일로 크게 긴장한 거 본 적이 없어. 뭐 약 먹은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부산 앞바다를 쓰잘데기 없이 놔돌다가 시청률 폭망의 세컨 주범. 무슨 소리야 그게. 반갑습니다. 부산 갈매기 김비호입니다. 예, 아우 자세 좋아 오늘. 예, 오늘 자세 확실합니다. 예. 여기도 성추행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좀 하차하고 그래야 되는데 강모시기처럼. 제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를 좋아해? 아니 남자도 안 좋아합니다. 여성만 좋아해. 여성만 좋아합니다. 예. 자, 그리고 무등산 갈색 폭격기가 아니라 무등산 뭐지? 매직아이입니다. 매직아이. 그 제가 이름 붙여줬어요. 예. 매직아이. 그죠? 서정성 원장. 네, 반갑습니다. 서장성입니다. 예. 참 매주 한 번씩 방송하느라고 올라오는 게 너무나 가상한데 새정치연합 혁신이하고 비슷해요. 하는 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 무척 의미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재미있게. 그래서 오늘부터 그 캐치프레이즈를 표어를 재미 80, 내용 20. 알았습니까? 네. 알가래. 방송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거 저 북측에서 쓰는 구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당이 결심하면 당이 우리는 결심하면? 한다. 당과 인민은 정치생명체적 공동체. 정봉주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그렇지. 좋아. 개부 확실해. 또 대표하려고 했네. 자, 이번 주 조사 개요 말씀해 주시고. 예, 이번 주도 만 19대 이상 전국 유권자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ARS 조사하고 유무선 RDD에 의해서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고요. 8월 29일, 30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3.6%고요. 조사 기관은 윈지코리아와 IMTV에서 함께 실시했습니다. 예. 자, 조사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특집이에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뭐가 개선됐으면 좋겠냐 네. 하는 것이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서정성 의원이 참으로 좋아하는 네. 안철수 의원의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문재인 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정말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궁금하잖아요. 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특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번에 박근혜 특집하면서 우리가 폭망했어. 박근혜는 떴던데. 우리가 지지율 조사해줬고 49%까지 올라갔잖아. 지지율이. 그러니까. 예. 우리 돈 들여가지고. 그럼 아이 돈 아까. 당신이 돈 들였어? 내가 들였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술이라도 한 잔 더 사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간에. 첫 번째 주간 기본지수. 네. 근데 이거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 이거. 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주 하니까 재미가 없어. 네. 예. 확실히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뭐랬어? 정봉주가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따른다. 따른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예. 네. 첫 번째, 매우 좋았다, 대체로 좋았다. 보통이다, 별로 안 좋았다, 매우 안 좋았다. 예. 그런데 좋았다가 지금 26.7%입니다. 예, 안 좋았다가 52.8%가 나왔는데요. 예. 지난주 대비 좋았다는 16%, 안 좋았다는 약 한 1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매우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느닷없이 한 7%, 8% 좋았다가 7명 중에 한 명인가 그러니까 13%뭐 요즘 됐었잖아요. 네, 7% 네. 됐을 때도 있고. 네.
이유가 뭐야? 느닷없이 좋아진 이유가. 지금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대북과 관련해서 이제 화해 모드가 좀 형성이 되고 전쟁 안 나니까 이제 살았다. 네네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네. 예. 날씨 선선해진 것도 영향이 있겠네.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중국 그 전승절 예. 열병식 참석한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너무 의존도에서 좀 탈피하려는 예. 이런 모습도 좀 좋게 보인 게 아닌가. 대통령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시청률 떨어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특집으로 들어갑니다. 예. 개선할 점이 도대체 뭐냐? 많죠. 질문을 해주세요, 아저씨. 아니 근데 일단 많다는 예. 걸 내가 사전에 내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켜 놓고 하려고. 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 집권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계파 갈등 극복. 2. 정권에 맞서는 선명성 강화. 3. 경제 능력 향상. 4. 예. 무능한 의원 교체. 5. 지도부 리더십 강화. 6. 사회적 약자 대변. 7. 젊은 정당으로 변신. 8. 잘 모르겠다. 구도 있어야지, 구. 다. 모두 다? 모두 다. 이거 모두 모두 다. 다 고쳐야 된다. 근데 우선순위를 본 거죠. 예, 우선순위를 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과는 가장 높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무능한 의원 교체. 근데 이 그리고- 무능한 의원에는 막 개파 갈등 부추기는 그렇죠. 의원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헛소리 하는 의원들, 막말하는 의원들은 무능한에 안 들어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건 의원님 생각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공갈 정청래 선생 이런 사람들 존경해. 공갈도 일단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 잘하시는 우리 정몽주 의원님도 뭐 막말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라 난 막말을 가르쳤어. 막말 강사. 난 안 해. 강사만 해, 강사. 막말 평소 잘 하시잖아요. 방송에서는 안 하잖아요. 방송에서 방송을 하잖아. 삐처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안 편집하잖아. 나가는 건 안 나가는 거지. 우리 PD님이 죽어요. 저 편집한다고 힘들어서. 그래서 PD 죽은 거 봤어요? 못 봤잖아. 아직 그때 안 봤나? 조경태 의원 대놓고 욕해요. 그러니까 그 편집했지. 그리고 이승철 예. 다 편집했잖아. 이승철이 누구야? 가수 이승철. 만나면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딱 통으로 다 날려갔는데 그거. 이러니까 방송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결점을 지적하는 걸 싫어해. 아 그래? 자, 첫 번째. 자 무능한 의원 교체가 예. 한 25% 나왔고 예. 그리고 개파 갈등 극복에 된다가 또 한 19% 정도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들 국민들이 말하는 게 이제 좀 조치를 좀 해라. 무능한 의원들. 너무 식상하다. 뭔가 이 국민을 좀 대변하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의원으로서. 무능한 의원을 교체하자는 게 25%가 나왔는데 25%, 예. 혁신위원회에서는 의원 20% 교체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럼 혁신위가 못 쫓아간 거네, 국민들의 의지를. 그것도 적은 건 20%도. 예. 사실은 한 30%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 통계에 따르면 어쨌든 24.5%가 의원들을 교체해야 된다. 무능한 의원들 없애야 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국민들을 있는 이렇게 것이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압도적으로 1인데 20% 갖고 뭐 누구 코에 붙여요? 그리고 일단 호남 의원들은 70% 교체. 호남 의원 호남 70% 의원들. 교체. 그러면 야. 그 다음에 경기 남부도 호남이 준하거든요. 거기 다 교체. 근데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거보다 경기 남부에 안민석 들어가잖아. 아니, 안민석 근데- 교체. 안민석이 갑자기 왜 나와? 안민석이 내일 고기 사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법에 지금 걸려요. 그 혁신위에서 20% 물갈이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많이 실망했죠, 사람들이. 적어도 30% 이상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좀 주장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내분이나 분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한 나머지 봉합을 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 게 아니고 사람이면 다 실망해요. 20%는. 그렇죠. 실망 안 하는 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관심이 없든지. 이로 인해서 이제 그 호남 신당 예. 천정배 신당이라고 얘기하는 호남 신당이 오히려 상당히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인들이 많이 현역들이 잘려줘야 예. 새정치연합의 경선에 뛰어들 당연하죠. 건데 예, 지금 당연하죠. 자르질 않으니까 신당 당장 쪽으로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여기 지금 도전해야 되는데 안 잘라주니까. 네. 빨리 잘라달라는 거 아니죠? 손정수 오늘 말하려고 그래 지금. 예. 아니 저는 이 내용 보고 좀 충격적인 것이 사실 국회의원 하면은 굉장히 지도층에 속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300명이면은 5천만 분의 300명인데 예. 우리나라에서 뽑는 아주 유능하신 분들인데 저는 사실 이걸 무능한 의원 교체, 무능하다고 표현한다는 이 국민 자체가 예. 국민들의 생각들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저는 충격적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 의원을 한번 뵀었는데요. 그때 그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현역 의원이셨는데, 야, 이거 국회의원들 3분의 1 자질 부족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봉도사님도 의원을 하셨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활동해보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무능한 의원이 돼보지 않아갖고 그런 심정은 잘 모르는데 그리고 가급적 무능한 의원들 내가 술을 사주고 격려를 해주고 거의 그러니까 초선 때 당 지도자 대표격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 심정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병원을 하고 있어도 유명한 병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짜로 실력이 있어서 유명한 건지 유명해지니까 가는 건지. 네, 유명해지니까 가는 건지 그게 굉장히 선후가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는 다 알거든요. 알지. 그러니까 의원님 하셔보셨으니까 진짜로 무능한 의원들이 계시는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많지는 않고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중앙 언론에 노출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00명 중에. 10%? 안 되지. 10% 정도 되겠죠. 15%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5명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자기 얘기하고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의원들이 40명에서 50명 사이쯤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4년 내내 중앙 언론에 한 번도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 가갖고 밥 사먹고 술 사먹고 그러면서 지역 언론에 내달라고. 그리고 또 자기 공부에 올려. 이런 의원들 교체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지역에 예산 끌고 올랐고 뭐 플래카드 달고 뭘 해냈다 그거 자기가 한 거야? 국민들이 세금 내서 해준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제일 바람직한 모습은 예. 지금 뭐 3선, 4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예, 의원들께서 삼선 안민석. 안민석이 그만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해요. 예. 후진들 양성해야 되고 정치 신원들을 좀 이렇게 추동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하면서 하거든. 자기 물러나라로 안 물러나. 그렇지. 스스로 알아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옷을 벗는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런데 봐봐요. 생각합니다. 제일 많은 게 개선할 점이 무능한 의원 교체야. 네. 그다음 두 번째가 개파 갈등 극복이야. 그런데 세 번째가 지도부 리더십 강화야. 네. 저는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도 정치를 해봤던 정치의 신에 가까운 반신 반인. 누가요? 제가 나는 실핏줄 세포 몇백 개가 다 정치예요. 예. 그만 얘기하시고요. 리더십 강화가 그러니까, 잠깐만. 예. 리더십 강화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능한 의원들이 있는 것도 리더가 무섭잖아요. 일해야지. 일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리더가 무섭잖아요. 리더십 있잖아. 개파 갈등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받아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쫙 죽이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힘있고 강해질 필요가 있다. 얘기 끝나셨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말 오래 하시네. 이게 무능한 의원 교체, 어른한테 말씀드려야 돼. 개파 갈등 극복, 지도부 리더십 강화 연동됐어요. 딱 맞다 들어있어요. 눈이 안 보였고 이렇게 멀리. 프로테지가 별로 크게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 말씀드릴 게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도낀 객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개파 갈등 극복, 그다음 무능한 의원 교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는 하이파이브. 네, 하이파. 잠깐만. 근데 야권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예. 특이한 게 야권 지지층. 의원 교체, 무능한 의원 교체, 개파 갈등 극복, 예. 정권에 맞서는 선명성 강화 이 세 가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9%, 그렇죠. 18%, 16%로 예.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권에 맞서는 선명성 강화를 야권 지지층은 굉장히 했으면 좋겠다. 개선의 핵심 사항으로 보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불만들이 그렇죠.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여론조사하게 되면 정권에 맞서는 선명성이라고 하는 건 10%밖에 안 나오는데 막상 야권 지지자들은 조금 더 높죠. 네. 그럼 싸워라. 네. 그렇습니다. 왜 봉도사 현역 때처럼 정봉주처럼 못하냐. 그리고 기껏 싸우는 정청래 입에 왜 재갈을 물리냐. 안 싸우는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조경태, 박주선, 황주홍, 김동철, 주승용 다 호남 의원들이네. 내부에서는 좀 아니 싸우지 조경태 않나요? 영남에 호남이요? 농담. 자,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개선할 점은 무능한 의원 교체와 개파 갈등 극복, 리더십. 세 개가 예. 중요하게 나왔다. 예. 근데 우리 호남에서 보면은 이게 예. 무능한 의원 교체가 지금 한 25%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개파 갈등 극복이 30%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호남에서? 네. 그만큼 지금 친노와 비노가 지금 호남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 민심에 좀 반영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개파 갈등 네네. 극복이 호남에서 좀 높게 나왔다. 네.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대체 어느 계층을 대변하고 있느냐? 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세 번째 문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정책 방향 등을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로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 특정 계층을 대변하지 않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부유층을 대변한다가 12%, 중산층이 17%, 서민층이 27%. 많이 나왔네, 많이 나오게. 네, 서민층을 대변한다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계층을 대변하지 않는다도 26%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도 15%니까 두 개를 합하면 40%예요. 네, 네. 10명 중에 4명은 니네가 도대체 무슨 계층을 대변해? 네. 잘 모르겠어. 네. 학원 있니? 이게 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서민층을 많이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이게 방점을 찍어주고 싶은 예, 거죠. 이걸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문제를 많이 안 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서민층과 중산층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국민들 중에서도 7% 세대? 그렇죠, 7% 세대. 7% 세대인 30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유층이라는 예. 게 그렇죠. 있죠. 그렇죠. 30대는 그렇게 28.3.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네. 30대는 가장 높게 나온 게 너네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네. 여기서 부유층은 나를 얘기한 거 아닐까? 네? 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린 자산 얼마 없지 뭐 한 100억대 되나? 부유층, 부유물이 많은 층. 얼굴이 끼어있어 그렇죠. 부유하게. 계기로? 클로즈업 한번 해야 계기로? 되는데. 아니 나는 여기 청담동 일대를 부유하고 다녀. 둥둥 떠다녀 그냥. 이게 사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정당이라고 계속 표방을 하잖아요. 예. 그게 중산층, 서민층 합하면은 한 45% 정도 나오니까, 뭐 10명 중 5명 정도는 뭐 2명 중에 1명꼴은 그대로 컨셉에 맞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야권 지지층에서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이 보였을 때는 대변하는 층이 좀 중산층과 서민층을 서민층이다. 대변하다. 예, 그렇게 봐도 그런데 우리 뭐 정강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가 서민층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난 정강이에 나온 줄 네, 알았는데 정강 정책 예. 강령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사회적 약자를 잘 대변하고 있냐 예. 라고 얘기하면 지금 사회적 약자가 누굽니까? 아까 40대거든. 7%세대. 아니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사건별로 있잖아요. 강정마을에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밀양에 계시고 그다음 쌍차에 계시고 쌍차에 계시고, 세월호에 계신데 부산에도 부산에도 계시고 예. 기아차 뭐 농성하는 데도 계시고 예. 그런데 부산 그 아시죠? 부산 생탁. 예. 지금 오랫동안 지금 투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현장에 사실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가요. 가서 내가 이런 데를 다 돌잖아요. 가서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걸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주는 게 아니고 같이 지옥에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아쉬울 때 가보니까 해결 못해줄 것 뻔히 알아. 근데 와서 얘기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울지 않아도 돼요. 울면 또 쇼한다. 잘 울잖아. 누구? 좀 나는 진정성 있는 눈물이지. 눈물이 많아. 예. 생각보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중산층 서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건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 보통 종편에 나갈 일이 아니고 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레토릭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동안에 민주당 하면 예. 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진화를 시켜서 보통 시민을 대변하는 정당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맞아. 고통, 아픔을 껴안아주고 대변하려는 정당. 그렇게 예. 컨셉을 잡으면 꼭 이게 뭐 중산층, 서민층 이게 나누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정당을 하나 갔으면 만들자. 좋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시민을 대변하면 그게 이제 상식을 대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식이 있는 정치를 주장한 안철수의 지지는 왜 이렇게 나?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요 며칠 전에 참 악착같이 그 물고 들어오는데 안철수. 을지로위원회에서 예. 우리 비정규직이나 뭐 영세 상인들에서 3,000명을 이렇게 정당 가입을 했잖아요. 예. 사실 그분들을 대변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참으로 좀 긍정적이고 긍정적이죠, 예, 그거는. 좋게 예. 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나마 을지로위원회가 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의원 한 명 싫어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해서 얘기를 아니 별로 근데 안 이제 해요. 그런 것들을 이름 실명 얘기하지 마. 아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그럼. 잘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사실은. 감정의 동물이다. 아니 제 친구가 예. 제 친구가 홍대에서 카페를 개업했거든. 예. 걔 있는 돈 탈탈 털어서 한 6, 7억 이제 들여가지고 있는 돈 탁탁 털는 게 6, 7억이냐? 6, 7억. 중요하지. 막 그러니까 빚도 내고 해서 가게 한번 내려고 해봐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가 시설도 해야 되고. 뭐 난 5천만 원 갖고 하는데. 아 됐고. 하여튼 해서 예. 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바뀐 거야. 건물 주인이. 예. 돈 한 푼 못 받고 나오는 그런 처지에 예. 그래도 명도 우리- 소송하면 바로 쫓겨나야지. 우리 뭐. 을지로위원회가 딱 나타나서 물론 뭐 지금 저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는데 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치에 무관심했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쫓겨날 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부정적이었대. 그런데 잘났든 못났든 정치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꼭 투표해야 되겠다. 이거 완전 바뀌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도 가입했고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해요. 예. 그 치킨 한다는 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 그 회한이 있었던 거네. 이제까지 내가 정치에 무관심한 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서 그렇지. 내 인생의 발등을 찍었다. 그렇죠. 사실 무관심. 말도 멋있어. 그치? 내 인생의 발등을 찍었다. 그 지금 1억 받았는데 예. 그 1억 가지고 김포에서 치킨집 열었어요. 내가 갔다 왔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아 이거 당원까지 가입하고 지금은 제 열렬 지지자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첫사랑이니까 연락치. 아니 그 전까지는 예. 제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김비호 사모님 부인 이번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왜? 그 술 먹으면 하는 얘기를 술 안 먹고도 하는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게 을지로위원회가 저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의원은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이제. 아니, 그만할까요? 근데 사고가 크게 나면 이번에도 예. 이제 네팔 지진 때 다녀왔는데요. 사실 살려달라고 갔다 다 외치. 왔어요? 예, 뭐 지진 현장에 아, 다녀왔는데. 갔다 왔어요? 네네. 아. 근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겠잖아요. 근데 사실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진짜 더 이렇게 중한 환자들은 예. 그 살려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말조차도 못 못합니다. 해요. 예. 그분들이 더 위중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진짜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런 분들보다 예. 진짜로 더 심각하고 어렵고 그래. 해야 되는 분들은 말씀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예.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이 정치권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예. 전국구에서 그 신용불량자 한번 특집 하셨잖아요. 또 할 거예요. 예, 그런 네. 계속 부분이 해야 돼요. 굉장히 그런 거 해야 중요하다. 네. 우리 재윤경 씨 모시고 또 할 거야. 그렇지. 그 예. 위로가 돼요. 근데 이런 거야. 이게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머리 빠진 분들 풍성교회 가입하십시오. 계속 얘기하잖아. 한 달 반 됐는데 지금 막 난다고 막 이제 감격의 문자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적당히 빠진 사람은 연락이 와요. 왕창 빠진 낙지들 있어요. 머리를 나게 해달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납니다. 아니 근데 서정성 의원이 예. 대단한 게 야, 네팔 지진까지 이렇게 그 현장에도 같이 당신은 오셨네. 한 수 아래야. 왜 대단하냐면 네팔 지진의 봉사활동을 갈 정도로 여유 있다는 있게 거야? 병원이 성공한 그리고 거야. 가만 보니까 생긴 손 것도 내리세요, 자꾸. 이 네팔 북부 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네. 아니 외모를 비하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좀 아니 외모를 당연하게 생겼거든, 비호해야지 그분은. 외모를 비하.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읽을까요? 예. 이거는 좀 자극적인데 이런 걸 막 조사했어? 문재인 사퇴 후에 예. 신당 창당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봤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이런 거죠. 읽어보세요 한번. 예. 조경태 등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를 사퇴시키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안 좋다. 대표를 사퇴시키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편에 나가서 반복적으로 조동이 나가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생각하십니까? 종편에 나갔으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세게 했어야지. 세게 안 해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 자, 그다음 보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보기 읽겠습니다. 1. 자신이 속한 당을 흔드는 해당 행위로 문제가 있다. 2.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문제가 없다. 3. 없다.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자 해당 행위
문제가 있다가 46.8%. 소수점 이하 좀 그냥 끊어먹어라. 47% 정도 됩니다. 47%. 그리고 2명 중에 1명. 소실 필요하겠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침이 자꾸 태워. 그게 40% 정도 돼요. 39%. 이걸 어떻게 팽팽하게 나온 거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압도적으로 저게 높게 나온 거로 봐야 돼요? 이거는 여야 그 지지층 간의 그 인식 차이 확실히 다른 사안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다 물어봤는데. 아니, 야권, 아니, 중간에 보면 헷갈려. 저를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 사시야. 그리고 얼굴이 커서 잘 안 보여. 그쪽. 얘가 딱, 우리 박 대표가 딱 있으면 잘 안 보인다니까? 매몰되지 말고 당신 얘기해. 파이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알았습니다. 예. 그 야권 지지층에서는 예. 해당 행위 문제가 있다 60.4%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달라는 거 아니야. 높게 나타나고 소신 필요 문제가 없다가 25% 정도밖에 안 돼요. 야권 지지자들. 예, 야권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0명 있는 중에 거죠. 6명이 정말 문제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권 지지층에서는 해당 행위고 문제가 있다가 34%. 그리고 소신을 필요하겠다. 문제가 없다가 한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은 예. 너네 소신 필요한 거니까 계속 싸워서 그러니까. 당을 그렇지. 아주 쪽내는 쪽으로 작살내라. 너 작살내라. 작살내라. 아니, 작살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아작을 내라. 아작을 내라. 어쨌든 작살 아작 내라.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징계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휘둘리지 마. 윤리심판원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경태 이런 해당의 발언에 대해서 거의 뭐 경고 수준 이런 형태로만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되는 거죠. 당의 지금 리더십이 사람들이 자꾸 그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로 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철수 또 김한길 둘이 있을 때 이 물탕 리더십을 만든 거를 계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이 근원은 어디에 있냐? 안철수, 김한길 물탕 리더십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걸 과감하게 끊고 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여기 끝내셨어요? 끝냈어요? 끝났어요. 잘하네, 말. 그런데 이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안철수 키스 한마디 해봐. 아니, 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동료라니까, 동료. 안철수 동료 한마디 해봐. 안철수 자꾸 좀 얘기해봐. 그거 얘기하세요. 아니 사실 당 대표가 지금 2000년 이후로 15년간 예.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이 계열이 뭐 한 25명 정도로 바뀐 거 아닙니까? 사실 아주 짧은 시간에 예, 짧은 시간만 이렇게 대표를 하는 건데 사실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도 예. 몇 개월 가지 않았었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 있어서 하고 싶은 안타깝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많이 책임감을 갖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흔들기식의 어떤 검증되지 않고 뭐 불과 한 3개월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정성원님 이런 거야. 내가 아까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한 이유가 자, 막 공개적으로 씹어요. 언론에다 대고 씹어. 조경태, 황주홍,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런 사람들 막 씹어대. 이런 의원들이. 그러면 자, 너는 대표직으로서 내 소신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니까 호구로 보여서 계속 씹어요. 딱 앉아갖고 저녁 소주 한잔 먹자 그러고 폭탄주 또 안 먹거든? 그럼 집에까지 찾아가서 먹는 거 집에 들어가서 권하게 한 잔씩 먹고 야, 조경 어쩌고저쩌고 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렇게 나가라 그러냐? 너가 대표면 잘할 것 같아?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조도 하나 쫓아버린다. 너 한번 얘기해봐. 악착같이 나도 정치 못하고 너도 정치 못하고 해봐. 너 그러고 언론에다 대고 정봉주 대표가 여기 갖고 너 협박했다고 분명히 얘기해. 아주 그냥 나 여기 집에 들어왔다 집도 어딘지 다 알아뒀어. 야, 아마 딱 의원님이 당대표를 하시면 예. 그 사람들 탈당할 겁니다. 아니 일단 당대표하는 순간 입을 딱 닫지. 딱 지금 정몽주 의원의 그런 심정을 이 부산 깔맹이들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깔맹이들이. 깔맹이들이 예. 해당이라고 52%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나이. 이걸 안철수 그때도 내가 이러려고 정치 들어온 거 아니고 내가 이러려고 합당한 거 아니고 나하고 다 벗고 견장 뛰고 한판 붙자. 누가 나더러 나가라 그러냐. 이러고 세게 나오면요 계속 못해. 자, 그리고 그게 리더십의 부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좀 흥분 진정하시고 나 태어날 때 여기 이 문제가 해당 행위라고 그대로 이 조사에서 드러나 예.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 소신 필요 문제가 없다가 56%잖아요. 예. 이 여권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거야. 맞아. 이게 그러니까 해당이야. 이걸 보면 자제를 좀 해야지. 그러면 그 여권으로 가든가 예. 그렇죠.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권이. 자, 주로 종편에 나가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씹고 있는 조경태, 그다음 박주선, 황주홍, 김동철, 주승용 의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권 지지자들은 해당 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종편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냥 탈당을 하세요. 왜 있는 당을 자꾸 흔드냐고. 탈당해서 다른 당 가세요. 신당을 만들든. 이 결과가 나왔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발언으로 호남에서 지지도가 많이 오르실 것 같은데. 당연하지. 호남무시한 것 같은데, 호남 지금. 무시한 게 아니고 나는 뭐 의식 할 얘기를 하고 쥐새끼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간 가장 비참한 케이스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쥐한테도 지냐고. 그래 사람한테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묵과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쳐내겠다. 라고 하는 것을 혁신위원회에다 넘기지 말고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얘기는 네. 공부 좀 했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이런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를 흔드는 것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정책적인 경쟁이나 무슨 이런 정당성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또 특히나 야권 지지자들 바라봤을 때는 본인들의 이익, 본인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그 수단으로 굉장히 그 문제라고 수단으로 봅니다. 한다는. 그리고 오늘 실명 거론된 의원들 불쾌하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336-0515 그리고 만약에 전화해갖고 육두문자나 쌍소리 하는 순간 바로 내가 의원회관 쫓아갑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링 위에서 피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정봉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영화 찍는 것 같아. 한두 번 정도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게 시청률을 괜찮은데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야. 얘기하고 있어, 옆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소신을 밝히는 건 좋은데 이거를 주구장창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해당이고 윤리심판원에서 이건 중징계 사안이에요. 그럼요. 정청래 막말보다 훨씬 정청래와의 막말의 공갈은 막말이 훨씬 아니에요. 심각한 해당행위입니다. 그럼 예. 아니 나도 여기 비록 전국구 우리가 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끼리 할 때도 마음이 상한데 종편 나가서 하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제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건 애정을 갖고 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댓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가 새정치연합과 함께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 눈 똑바로 봐라. 사실 제가. 지지도 오르시겠네. 아니, 사실 제가 정봉주 그 의원의 지금 의원들 비판이나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적시해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초선 의원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늘만 산다는 생각으로 바른 길 옳은 길을 직진해야 돼요. 못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내가 한 거에 왜 거기서 엄청나게 아니 얼마 전에 댓글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자, 요번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예, 됐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적어 놓으셨더라고. 예.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왜 이렇게 씹어대냐.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전체를 우리가 그렇죠. 예.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반성했잖아요, 오늘. 사과하고. 반성한 거예요? 그럼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반성도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성과 사과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원샷 반성이라고.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다섯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비선호 정치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네. 4번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네. 예. 이 문항도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인은 어떤 유형입니까? 첫 번째, 계파 갈등 부추기는 정치인. 두 번째, 호남 팔아 자기 장사하는 정치인. 세 번째, 막말 정치인. 비리 정치인. 여당 성향 정치인. 특별히 없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27%가량이 계파 갈등 부추기는 정치인으로 1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호남을 팔아 자기 장사하는 정치인이 25%가 나왔고요. 막말 정치인 20%, 비리 정치인 15%, 여당 성향 정치인이 8% 정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없다도 한 5% 정도 나왔는데요. 예. 네. 이 질문은 우리 그 사이트인지 아니면 SNS에 올라온 김진혁 PD님이
제안한 글을 네. 저희가 받아서 예, 설문지를 구성을 한 겁니다. 예, 이분이 모 방송국 인터넷 방송의 PD로 계신데 조만간에 김준영 PD님을 저희가 스카우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을 어떻게 고맙습니다. 했냐면 네. 조사 의뢰를 새정치민주연합에 투표하기 싫은 마음이 들게 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설문조사해줬으면 좋겠다. 어디는 똑같이 좀 복잡하네. 그랬어. 머리가 좋은 분 같네. 예, 빙글빙글 새정치민주연합에 투표하기 싫은 마음이 들게 하는 정치인. 근데 그대로 하지. 잠깐만 중요한 게 예. 개파 그래서 우리가 설문을 구성해서 보니까 네. 개파 갈등 부추기는 정치인 이게 종편에 나가서 자기당 씹는 정치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싸움 벌이는 사람들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호남 팔아서 하는 자기 장사하는 정치인. 호남 파는 분들도 대부분이 우리가 비노고 친노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묶으면 이게 자그마치 50%가 예, 넘어가. 52% 정도 나옵니다. 이 호남 파라 하는 분들도 결국은 개파 정치인의 큰 범죄에서 한 유형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호남에서 특별히 그 호남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남 팔아서 자기 정치하는 40%, 사람을 싫어하는 거. 호남에서는 결국 호남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반응들이. 지금 실제로 이 질문에서 개파 갈등 부추기는 정치인 1위로 나왔지만 호남에서는 호남을 팔아 자기 장사하는 정치인이 42%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5명 중에 그 조경태 빼고 4명이 다 호남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 대상이네. 이제 그분들의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요. 내가 거론했어요 실명을. 예, 아무튼 호남에서의 이 정서는 예. 사실 개파 갈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내부에서 본인들의 욕심,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하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호남을 계속 예. 이용하는 예, 그런 안민석은 호남 아니야? 거기는 오산인가요? 아니 부산이야 부산. 오산. 오산.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근데 분들이 고향이 부산이라고. 고향이 부산. 고향이 고향. 부산. 네, 호남 정치인들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호남 주민들이 10명 중에 4명 정도로 나오시는 아주 높은 이 수치라고 문제를 생각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정성 의원은 뭐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 그런 지금 문제가 역할 있잖아.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역할이 될 거 아니야. 아니, 호남 팔아 자기 정사. 저는 이런 생각하죠. 호남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호남을 팔아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씹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지.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남 주민들은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지적질을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인은 본받으라 한번 얘기해봐요. 이런 정치인을. 이런 정치를 어디 삿대질이야. 아니야, 받아주십시오. 핑거질. 와, 씨, 손가락이 여기랑 그럼 치면 이쪽.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정성 의원이 그 지역구 지금 의원 계시잖아 국회의원들 거기 가서 캠페인을 하셔야 돼요. 예? 호남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예.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아니, 이런 거 어떨까? 호남의 진짜 젊은 정치인들이 호남 팔아 정치하는 개파 정치인들 물러가라. 그렇지. 좋죠. 네. 좋죠. 호남 그런 팔아 캠페인을 해야 돼요, 정치하는 호남에서. 개파 정치 젊은 우리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물러가라.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살 길이다. 예, 그리고 네. 당이 망가지든 뭐 상관없이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사실은 개파 갈등을 지금 부추기는 예. 거잖아요. 사실 공천권 확보, 자기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존재감을 1인 드러내는 피켓 하면요. 금남로에서 5.18 광주항쟁의 상징 지역 아니에요? 거기서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할게요. 아니 진짜 그거 해야 된다니까. 예. 우리가 그럼 내가 앞에다가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강주의 젊은 정치인 이분들이 항상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나 중앙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기득권에 줄 서고 눈치 보고 있다. 예.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정성 의원님 같은 분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저기 김비호 위원장님 재미없는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아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창의적으로 자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옆에다가 이 동그라미 붙이는 거 있잖아요. 투표하는 거. 네. 네. 내 1인 시위에 지지한다. 파란색. 이 1인 시위가 역시 당의 분란을 조성한다. 빨간색. 투표를 저는 붙여놓으세요. 내가 세워놓으세요. 딱 들고. 아니 저는 내가 했는데 그러면 알면 자기가 딱 그러면 그냥. 이런 구체적인 거를 하면 광주에서 분위기가 인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음 1인 시위자 지원 받습니다. 계속 가는 거야. 뭐 제안은 제가 했어요 분명히. 실천하지 않는 양심은 적의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어쨌든 양심. 내가 제안을 했고
뭐 자기가 다 그냥 조동아니만 살아갖고. 과실은 자기가 다 먹네. 그러니까 약간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도 사실 있거든, 호남에.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눈치를 보고 있는 호남의 개혁 성향의 정치인 서정성. 이제 개혁 성향의 정치인 서정성이 드디어 이제 실천하는 개혁을 실천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근데 딱- 아이디어를 뭔가 내는 것 같은데 별 성과는 없는데. 아니야. 혁신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자, 이 6번은 넘어가야 될 텐데. 아 그래요? 좀 서정성 화이팅! 자, 그 6번은 아직 혁신이 내가 리드를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6번째 혁신이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혁신이 활동의 평가인데요. 저라고 근데 왜 이거 평가를 물어봤지? 어쨌든. 제가 예. 설문을 읽겠습니다. 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조국 교수 등이 참여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혁신위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자, 보기 1번 나름 애쓰고 있고 성과도 있다. 2. 애는 쓰는데 별 성과가 없다. 3. 혁신 내용 자체가 별로 없다. 4. 혁신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5. 잘 모르겠다. 예. 그 결과 그래서 예. 김비호 위원장이 질문을 읽을 때 더듬더듬거린 이유가 노안이 와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노안이 안 온 것처럼 돋보기를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건 시청자들 위해 좀 안 좋은 자세예요. 그냥 안경 쓰세요. 나이는 환갑 넘어 보이는데 안경 안 쓴다고 뭐 젊어 보이는 줄 알아? 제가 요즘 눈 운동하고 있습니다. 돋보기 안 쓰려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안과 한번 갔다 와. 이번 주 금요일 가서 그 검사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 뭐 어쨌든 좀 우호적 시각이 좀 앞섭니다. 한 55% 정도 좀 앞서고 있는데. 우호적 시각이 나름 애쓰고 있고 성과도 있다. 근데 성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예, 성과에 애는 쓰는데 대해서. 별 성과 예, 없다. 나름 애쓰고 있는데 성과도 있다가 한 18% 정도 되고 예. 애는 쓰는데 별 성과가 없다가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한 55%가 넘는데 2명 중에 1명은 일단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뭐 지도부 리더십이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왜? 혁신이가 좀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 될 노력은 필요가 가사 하나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렇죠. 하는 일도 없고 이런 입장이 좀 있는 아까 거죠. 국회의원 20% 물갈이 예. 그거 예를 들어 20%로 했다 칩시다. 목소리를 높여야죠. 문재인 대표도 받아가지고 세게 밀어붙여야 국민들이 되는데 뭘 좋아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띵을 좋아해요. 반타작. 130명 중에 65명 반타작 하겠다. 훅 가는 거예요 그럼. 좀 현실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아니, 현실 정치 그만둔 지가 오래돼서 아니 감이 떨어져. 실제로 감이 떨어지는 그게 거지, 아니라니까 실제로 65명을 쳐내려고 하면 담론은 던지고 65명을 쳐내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서 내 링으로 끌어들이는 그 거예요.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끌고 거죠. 끌고 그리고서 40명만 쳐내도 큰 문제가 또 없는 아까 거예요. 내가 밖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또 그러니까 사실은 한 30% 이상은 최소 잘라냈어야 그럼요. 하는데 못 잘라냈고 다만 지금 현역 의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역 평가지수 그 10월 달에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20%를 잘라내는데 수도권 의원들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죠. 자기가 대상이 될까봐 아니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봉주의 사면을 반대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박시영 부대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복권되면 노원으로 나갈 거냐. 내가 언론에도 그랬잖아. 난 노원으로 안 나간다. 난 떨어질 지역으로 나간다. 내가 강남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아니 그때는 서초 얘기하셨죠. 서초 강남 블록. 그게 뭐 서초. 강남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건데 서초에 나가면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럼 살려고 하는 의원들 65%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아니라 당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대표인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술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기억 잘 못하고 의원님, 녹음시켜야 당이 대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술 마시면 나와. 그래서 그걸 내가 자세하게 물어보잖아.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해. 녹음을 해서 당신이 더 심해, 그건. 또 나한테 막말을. 사실 얘를 쓰는데 별 성과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잖아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죠. 예. 그게 저는 어디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냐면은 예. 여러 가지 지금까지 혁신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 됐다. 예,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거 듭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면 애증의 쌍곡선이 교차하고 있다. 야권 지지층에서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애쓰고 성과가 있다가 한 28% 정도 됩니다. 근데 애쓰는데 성과가 없다가 45%, 44% 정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애증의 쌍곡선이 격렬하게 교차하고 바로 그러는 거지. 야권 지지층에서 야 뭔가 좀 만들어라 하는데 안 되고 안 있다는 되는 거지. 거지. 이게 발만 동동 누르고 있는 형상이에요 지금 이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물길에 떠내려가는 보따리 보는 식으로. 적잖은 비유야. 오늘 자 방송하시죠. 근데 혁신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9월 달이면 끝나는데 마지막 지금 남아있는 작업이 사실은 공천 룰 문제예요. 공천 룰. 예. 그래서 신인들을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느냐,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지금 관건이고 그래서 국민 당원 반영 비중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신임 반영은요 무조건 전략 공천해갖고 죽이고 난 다음 그 지역 줘야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쉽지 가장 현실적인 않으니까 거죠. 그렇죠. 국민 포션이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7번째 차기 대권 지지 성향 이것도 좀 이제 뜨문뜨문하게 하죠. 계속 할 건가 이거는? 흐름을 봐야 되나? 계속 이거 해야죠. 간단하게 이거 시결로 네. 해야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차기 대선에서 가급적 지금 여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야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게 여권이 41% 나왔고요. 예. 야권이 46% 정도 나왔습니다. 여권이 많이 올라갔네요. 네네. 지난주 대비 2.5%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5.5%로 야권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여권도 올라가고 야권도 올라갔네. 함께 올라갔습니다. 야권이 더 올라갔죠. 야권이 예, 더 올라갔죠. 예. 왜 그러지? 이번에 그 전쟁 문제 해결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예. 이럴 경우는 여권이 올라갈 텐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좀 40대가 예. 야권 쪽으로 많이 좀 결집되는 그런 현상. 40대가 경제 위기와 연동이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잘 모른다는 층도. 예. 아니 잘 모른다는 층이 이제 줄었어요. 줄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총선에 임박하기 때문에 정치의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운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예? 그거죠 그게. 예, 여전히 뭐 서울이 예. 야권 네, 쪽에 네. 손을 들어주고 예. 있고요. 운명의 일직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네, 넘어가시죠. 감동을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한 예, 거 예. 못해요. 멋진 얘기 해버렸는데 너무 멋진 얘기를 자주 하니까 감동이 들어. 식상하죠. 식상해. 끝나고 식사합시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8번. 예 중요합니다. 맨날 다 중요하죠. 이거는 야권 지지자한테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지휘부 그렇죠. 선호 체제. 예. 야권 지지층 응답층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 여야 얘기를 해줘야 돼. 지지층을 질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빼고 빼고 야권 야권 지지층에서.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야권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번째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조사를 했네. 그렇죠. 나 이 조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야권 못해. 지지층을 대상으로 예.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을 예. 그대로 물어본 거죠. 파리처럼 좀 잡고 하면 안 될까? 물어본 거죠. 자, 문제 8번. 그 새정치연합이 총선을 문재인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면 문 대표를 퇴진시키고 비대위나 새 지도부 체제로 치르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조경태, 박주선, 황주홍, 김동철, 주승용 이런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뭐 중립적인 의원들도 일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김한길, 안철수. 뭐 박영선 의원도 최근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선 아니 박영선 의원 북콘서트 하면 많이 와요? 많이 온 것으로 대전에서 안철수 의원도 뭐 결합하고 300석 꽉 예. 차고 예. 서서 뭐 듣고 그랬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본인 보기 좀 장사할 읽읍시다. 때가 아니라 그 당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때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보기나 좀 읽고 좀 그 얘기를 예. 하시든가. 그러세요. 자, 1번. 문재인 대표 체제. 2번. 비대위나 새로운 지도부 체제. 3번. 잘 모르겠다. 예. 결과는 현 문 대표 체제를 우리 야권 지지층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 59% 정도, 58%. 예. 58% 정도. 그리고 비대위 새 지도부를 선호하시는 층은 한 35% 정도. 예. 그리고 잘 모른다가 뭐 한 6.6% 정도.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그 야권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약 한 60% 가깝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흔드는 쪽은 35%인데 네. 이제 이건 앞에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당 행위다라고 봤던 쪽이 야권 지지층에서 50몇 프로가 이제 해당 행위라고 봤으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 비대위나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박빙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야권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이하는 문재인 대표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세고 특히 30대가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는 얘기고요. 첫째. 예. 그다음에 이제 더 나은 대한 인물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지 않느냐 야권 내에서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깔고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북한 수속하면 내가 대안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런 복심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이제 손학규 뭐 복귀 예. 해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예. 손학규 안철수 본인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밑그림을 그리는 듯한 예. 인상을 주면서 책이 많이 팔리겠죠.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적팔로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도자 얘기하면서 안철수, 손학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더라고. 예. 서평을 봤더니.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박용선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만든 그 원점에 서 있거든요. 예. 세월호 그 진상조사가. 예. 이게 한번 예를 들었고 강모식이 의원이 방송에서 이미지 세탁했고 잘 나가지만 결국은 자기 발등에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특정 그룹을 비하한 발언 때문에. 이게 정치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역사가 그 이후에 좀 잘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좋은 것처럼 쫓아가는 네, 거거든. 네,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아픈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난맥상을 만드는 원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묵쿨하네. 쉽지 않죠. 네. 예. 정말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깊은 반성과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데 한 원인을 제공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평생 두고두고 정치를 하면서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사실 여기는 안철수 체제를 바라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총선과 관련돼서 공천권 이게 지금 예.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우리 호남에는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렇게 당원들을 만나면은 사실 그때 이 당대표 체제 때 문재인 대표와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이렇게 당대표에 붙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대의원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친노 비노를 이렇게 갈리는 그런 세력들에 있어서는 야, 문 대표 나와야 된다. 한번 친판 그러죠. 받으신 분 아니냐. 예. 그리고 본인 공천권이 굉장히 위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이게 새로운 지도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까는 말씀하시는데 거죠. 예, 문 대표를 계속 까는 실제로 거지.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호남에서도 이 야권 지지층에서 보면 54%로 이 체제대로 가야 된다. 아. 그것은 사실 지금 기존 정치인들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분열하지 않고 야권이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호남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이걸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리들의 얘기를 한 것보다도 객관적 그 팩트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거명했던 그 호남 의원들이 호남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다. 그리고 호남은 문 대표의 이 지도력에 문제가 있고 문 대표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라고 아전 인수식으로 자기들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기 해석을 막상 통계를 보니까 호남에서조차도 54%가 네.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 나머지 46%나 그 아래쪽은 자꾸만 문 체제를 흔드는 것은 해당 행위이고 당의 분열을 촉구하는 거,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중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조사 결과로 보면 예. 문재인 대표 예. 우리 체제가 특히 또 혁신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예. 좀 직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어려운 한편으로는- 당매성을 예. 반통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예. 54%밖에 지지 호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46%가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아프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네. 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되거든. 지금쯤 되면 7, 80%가. 네, 네. 근데 그렇게 못 받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 우리 김비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좀 강력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쳐낼 놈들 쳐내고. 지금 당의 모습을 보면 그 계파 갈등 이런 부분들은 좀 잦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좀 안정감은 그렇죠. 띄긴 하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존재감이 좀 없어졌어요. 그렇지. 전국에 있어서 네. 야당다운 맛이 없어져서 존재감이 좀 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이 살 수 있도록 뭔가 분명한 리더십을 좀 발휘할 때라고 예. 보여집니다. 김종환인가요? 가수 존재의 이유. 네, 존재 이유. 노래 한곡 하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부터 총선까지 당가를 존재 이유로 바꿔갖고 좀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상임위에 가보면 그 새누리당은 평상시에는요
10살 위여도 형님이란 얘기 잘 안 해요. 예, 예. 절대 안 해요. 김 의원님, 이 의원님, 박 의원님이래요. 선배들한테도.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두세 살만 많아도 그냥 형님이야. 그 평상시에는 형님으로 있다가 대선 앞두고는 분열이야. 근데 저 친구들은, 저 새누리당은 평상시에는 김 의원님, 이 의원님 하면서 냉랭하게 굴다가 대선 앞두고는 적전 분열 현상이 똘똘 뭉쳐. 왜? 이거를 차이를 강조하면서 분열하는 것보다 이겨서 나눠 먹을 떡 국물이 자기들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아주 천박한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아주 천박한 공학이라도 배우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분열하지 말고. 그리고 이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을 당해서, 그러니까 당해서 속아내지 못하면 우리라도 속아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실명 한 명씩 거론해봐요. 한 명씩 속아낼 의원들. 얼굴 굳어지는 거 봐.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경태 얘기해 먼저. 예? 자꾸. 자, 이번에 알직 정례 여론조사 6차 좀 시간을 줄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판해 주신 것을 많이 참고하고 고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게 그지없습니다. 그 부족한 거의 원인은 저를 빼놓고 나머지 3명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 열심히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로 또 올라온다. 예. 아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잖아. 반성, 좀 겸손 좀 해요, 좀. 이 잘못의 근원에는 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던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모범생은 재미가 없어요. 안 재미없어.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찍 6번째 차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